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시조 내편입니다. 조선시대에 널리 향유되었던 대표적인 문학 관례인 시조 내편을 그 시대 흐름순에 따라서 성산문의 시조, 그리고 개랑의 시조, 그리고 윤선도의 많은, 그리고 사설시조 한 편,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서정갈래죠. 서정갈래로서의 작품의 시적 형상화 방식, 그리고 작가의 주제의식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인 가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가 작품은 지은이가 작가가 성산문입니다. 성산문. 자,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이야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 하늘에서 3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문이에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봤대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처형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육신 들어봤죠?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시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항상 하듯이 큰 틀을 형식을 한번 보세요. 자, 3줄로 되어 있죠. 이렇게 3줄로 되어 있는, 나도 3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자, 이렇게 3줄로 되어 있는 시조의 형태를 기본적인 보통 시조, 이걸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 네. 평시조는 기본 형태가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네, 그래서 초장, 첫 번째 줄부터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를 나누면은 이렇게 음보가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두 음보를 합쳐서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3장이고요. 여기가 6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6개. 그러면은 이렇게 6구가 나오죠. 그리고 글자 수를 세웠을 때 45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걸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평시조의 기본 형태고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필기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8년부터 1456년이니까요. 15세기, 1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4작품 정도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죠. 자,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수양산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채미의 한자 있죠. 채미. 채미는 고사리를 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 한 글자 니죠. 네, 후, 누구라는 뜻인데 여기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요 동그라미 3개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필기할게요. 중의적 표현. 다른 말로 중의법 같은 말입니다. 중의법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수양사는 백이와 숙제, 여기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백이라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홈워크. 네, 이재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중국의 옛날 사람인데 결국 그 왕에 저항하면서 은둔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은둔해서 산다가 산에 들어가서 살다가 고사리 캐 먹으면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 수양사는 여기서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성산문이 저항했었던 그 왕, 네, 바로 수양대군이겠죠. 수양대군. 내가 임금이 될 상인가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 이정재가 했었던 그 수양대군입니다. 네, 나중에 세조가 되죠. 자, 이 수양대군에게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하나로나 한다는 거는 탓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탄한다, 한탄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은 네, 적어볼게요. 이제의 지조를 탓하면서 자신이 더 큰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를 하나노라. 추려 죽을진들 굶어 죽을지언정 채미도 하나건가. 고사리를 캐먹는단 말이냐? 자, 그럼 고사리를 캐먹은 채미를 한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가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삶을 연명했는데 나는 그들을 비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채미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고사리를 캐어 먹는다. 캐어 먹음이란 뜻과 함께 여기서는 정산문이 수양대군이 왕이니까요. 수양대군 세조의 신하로서 그가 주는 녹봉을 자기 임금을 자기가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걸로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고사리를 캐어 먹는 것과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을 받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줄여 죽을진들 채미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해석되죠.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되겠는가? 네, 물음표로 끝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죠?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 네, 중의법하고 똑같습니다. 중의적 표현, 서리적 표현. 얘도 중의법이었으면 얘도 서리법 둘 다 되는 겁니다. 비록에는요. 비록 푸시의 것인들. 푸시에는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풀을 통틀어서 읽는 말인데 비록 산에서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산에서 자란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예, 바로 푸시의 것을 가리키겠죠. 그것이 누이는 먼저 이제가 살았던 그 주나라에 저항하는 왕, 바로 무왕이었겠죠. 무왕에 저항해서 산에서 은둔해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는 수양대군이 되겠죠. 수양대군, 세조의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이, 따해는 땅에서 낳다니, 낳는가가 되겠죠. 낳는가. 내기와 속죄를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차라리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서 났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조와 절개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10분 봤고요. 이제 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나 작품은 개랑이라고 되어 있죠. 개랑. 자, 개랑. 우리 랑으로 끝나면은 먼저 화랑이 떠오르죠. 신라시대 때 향가 기억나시죠? 향가에서 모죽지랑 했었죠. 죽지랑이었죠. 죽지랑. 아니면 창기파랑, 기파랑이었죠. 기파랑. 이런 화랑이었다면 이제 시조 조선에 와서는 화랑이 더 이상 없고요. 기녀들. 화랑도 옛날에 그 왕을 보조하는 그런 남자 집단이었죠. 소년 집단. 예. 그때는 여왕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 한편 이제 조선에 와서는 그 기녀들이죠. 기생들. 기생 집단에 또 랑을 붙여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랑이라든지 홍랑이라는 뭐 홍랑고사 그 관동별국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생들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계랑의 작품이고요. 자, 계랑은 1573년에서 1610년 때 사람입니다. 따라서 15세기 말, 약간은 초였다면은 그러면 16세기 초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작품이 되는 거죠. 16세기는 이제 조선 중기에 해당합니다. 조선 중기의 기생시조고요. 호는 매창이다. 자, 본명은 계랑인데 호는 매창이다. 그래서 매창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자, 이 계랑, 매창의 시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목이 없죠. 우리 방금 성산문의 시조도 그렇고 저기 계랑의 시조도 둘 다 제목이 없습니다. 평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좀 이따가 윤선도의 시조는 다 제목이 있습니다. 자, 윤선도의 시조는 윤선은 주로 연시조를 많이 썼어요. 연시조의 경우에는 이제 평시조가 연을 지어서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해서 가는 연의 구분이 있는 걸 연시조라고 하는데요. 이 연시조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주로 2어절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성산문의 시조의 같은 경우는 독칭할 때 수양산 바라보며 하고 물결 하나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요. 여기 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우 흩뿌릴 흩뿌릴까지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흩뿌릴째까지 보통 씁니다. 이하우 흩뿌릴째. 그래서 2어절 또는 3어절로 이렇게 쓴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자, 이화우는요. 여기 이자가 백꽃 이화여대 할 때 그죠? 백꽃이랍니다. 그러니까 백꽃은 봄을 뜻합니다. 백꽃은 봄의 피거든요. 이제 계절적 배경, 계절감이 느껴진다. 뭐 계절감 이렇게 되고요. 비 오듯이 떨어지는 백꽃을 뜻해요. 비 오듯이 비 오듯 떨어지는 백꽃을 의미합니다. 자, 동시에 또는 실제로 봄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봄비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꽃이 떨어지는 것도 되지만 백꽃이 아니라 진짜 우라고 했으니까 봄비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둘 다 떨어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를 갖습니다. 하강적 이미지. 자, 지금 상황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가 오고 약간 우울하죠. 비가 오고 그다음 떨어지는 이런 하강적 이미지가 잘 어울립니다. 이와 흩뿌릴 때, 쟤는 흩뿌릴 때 백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그때에 울며 잡고는 뭐가 생각됐겠어요? 손 이런 게 생각됐겠죠. 손을 잡고 이별했었던 헤어진 님, 이별한 님, 그 님, 추풍낙엽에 그 님이 추풍낙엽에 자 추자가 나왔습니다. 추자는 가을 추자죠. 가을에 바람이 부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도 말이 됩니다. 흐름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동안 그러면 잊을만도 하죠. 저도 여기서 저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이 님이겠죠. 이 님 같은 저도 나는 누구겠어요? 화자겠죠. 화자를 생각하는가는 그리워하는가라고 해석되겠죠.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천리 줄긋고요. 천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인과 떨어진 공간적인 혹은 물리적인 실제 거리를 말합니다. 굉장히 쉽게 말하면 멀다. 자, 되겠고요. 자,
이별이 길어졌죠. 예,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래서 계절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로 인한 임과의 물리적이 아닌 심리적인 거리, 헤어질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다. 심리적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천리에 외로운 꿈만. 자, 이 외로운 꿈은 뭐겠어요? 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만 오락가락 왔다 갔다 생각나. 자, 우리 가나 시를 배웠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서리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리적 표현을 정리하려면 일단 질문 형태로 끝나야 돼요. 의문문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일단 가에서 보이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죠. 네, 하나건가와 따해 낫다니 부분입니다. 둘 다 되겠는가, 낫는가 이렇게 끝나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두 표현은 서리적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리적 표현 표기해놨죠. 자, 왜냐? 해석이 체미도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은 비록 풀인들 그것은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줄여 죽을지언정 그거는 고사리들 케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고요. 그 아랫줄은 비록 풀이지만 그것은 주나라 무왕의 땅, 수양대군의 땅에서 낳는 거 아니냐. 절대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도 자체를 봤을 때 실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서리적 표현입니다. 한편 나아시에서 자, 요 의문문 있죠.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이 부분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의문문이죠. 그 이유는 추풍낙엽에 상대방 님도 진짜 나를 생각하는가 하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답을 듣고 싶은 거죠. 자, 정리됐죠? 으로 넘어가서 만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만흥은 윤선도의 작품이고요. 자, 제목 만흥. 자, 만흥은 가득 찰 만자예요. 가득 찰 만자고요. 흥은 흥겨울 이라는 뜻입니다. 흥겨울 흥. 그래서 흥겨운 마음이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흥겨운 마음이 왜 가득 찼을까요?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 자연에서 그 흥취가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흥이라고 하는 제목에는 자연에서 신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를 좀 쳐보겠습니다. 자, 산수, 그 다음에 띠집,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 그 다음에 바위 끝 물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천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고요. 자, 이 동그라미는 자연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중심 소재. 그러니까 자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수에서의 중심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1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1, 2, 4수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1, 2, 4수. 자, 1수는 분수에 맞는 삶.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수간,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노라고 하니, 자연 속에서, 자, 산수는 자연을 뜻합니다.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에 띠집. 그럼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만든 집을 짓고자 하니 나의 그 뜻을, 큰 뜻을 모르는 남들은 이 남들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하고 반대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비웃기죠. 여기서 웃는다는 거는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비웃음을 말합니다. 비웃기도 한다 하지만은 어리고, 자, 요 부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어리다가 옛날에는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리석다. 자, 샤암은요. 네, 약간 또 얘도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골에서 지내는 약간 어리석은 사람. 이를 뜻합니다. 자, 바로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고 겸손하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어리석은 온갖 살이 어두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나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내 분수인가 한다. 어리고 향 일단 겸손함의 표현이다. 왜 겸손함의 표현이겠어요? 윤선도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리고 야함이라는 것은 화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화자의 이 소박한 자연에 살고자 하는 이 소박한 뜻을 모르는 남들의 눈에 비친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 어리고 얌 부분이요. 어리고 얌. 자, 여기까지 이제 일수고요. 분수에 맞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이수는 보리밥 풋나물 그리고 이것을 알맞게 먹은 후에 자, 보리밥 풋나물은 소박한 생활을 말합니다. 요새야 보리밥에다가 풋나물 먹으면 잘 먹는 거죠. 아주 웰빙으로 잘 먹는 거지만 옛날에는 고기 반찬은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 거니까 이렇게 채식을 하면은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알맞초는 알맞게 먹은 뒤에 바위 끝에 있는 물가에서 슬카지, 실컷이라는 뜻입니다. 순 우리말이죠. 알맞초도 슬카지도 순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을 예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남은 여남은 일은요. 어떤 일일까요? 그 남은 여남은 일. 바로 세속에서의 일이겠죠. 속세에서의 부귀영화는 불할 줄, 불알은 부러워할 이로 해석이 되죠. 부러워할 줄 있느냐? 부러워할 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서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이고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자, 물론 서리적 표현은 이 부분이죠. 이시랴 서리적 표현입니다.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수입니다. 누구셔 삼공독은 낫다 하더니, 자, 누구셔는 누군가 말하기를 삼공, 삼정승을 말합니다. 삼정승,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제일 큰 영의정. 이 삼공도구는 보다 낫다고 하더니 누군가가 자연이 말이야. 주체가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 누가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about 자연은 삼공 결국 뭐겠어요? 이거는 계속의 속세에서의 예, 우리 국위 영화라 그랬는데 어떤 명예 같은 거에 해당하겠죠. 명예다 권력, 권력 같은 거겠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낫다고 누군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랬는데 만승이 바로 권력이죠. 만승은 아주 천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천자의 자리. 그러니까 왕의 자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죠. 만대병거. 그러니까 국방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만승이 이만하랴 했습니다. 이만하랴 역시 거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만하랴 이거보다 만승보다 낫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헤어든 생각해보니 소부허유와 아까 이제가 있었죠. 대기와 숙제가 있었다면 많은 해는 소부와 허유가 있습니다. 소부하고 허유가 소부 플러스 허유가 약 좋더라. 약압구나. 약압다라는 얘기는 영리하더라. 왜?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은 고대 중국의 인물로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과 벗닮아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참으로 영리했구나. 자연인들이 참 영리했구나. 그런 겁니다. 아마도 인천하능이 바로 이 만흥의 흥인 거죠.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인천하능이 비길 곳이, 자, 비길 곳은 나의 이 즐거움은, 자연에서의 즐거움은 비길 곳, 비할 곳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연시조고요. 연시조. 연이 있죠. 연시조고. 선생님 왜 1, 2, 4수로 갑니까? 3수는 왜 없어요? 3수는 약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약간 좀 달라서 3수를 뺀 것 같아요. 어쨌든 교과서에 1, 2, 4수만 나와 있고요. 4수의 중심 내용이 뭐냐고요? 4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자부심. 자, 이 만흥의 작가인 윤선도는요, 1587년에서 1671년대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17세기라고 할 수 있겠죠. 17세기. 자, 우리 앞에서 15세기, 16세기, 지금 이제 17세기의 작품을 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작품은 견회요라는 작품도 있고,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우리, 라로 가겠습니다. 자, 라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자, 창내고자. 똑같죠? 그래서 얘를 A라고 하면요. 얘도 A고요. 을이 들어갔는데요. 약간 변형은 있어요. 뭐, A 다시. 네. A, 이내 가슴에 얘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얘는 B. 그리고 창내고자 다시 A가 되죠. 그래서 얘를 보통 AABA 구조라고 합니다. AABA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게 반복법. 자, 창내고자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또 반복이 한번 나타나죠. 그래서 AA 구조 그리고 반복법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자, 반복을 통해 화자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드러낸다. 화자는 어떤 걸 원할까요? 창을 내서 내 가슴에다가 창을 내서 내 마음을 꺼내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 말 왜 이렇게 못 믿어? 내 가슴을 열어서 내가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고 싶다. 자, 여기서 이 창은요, 내면적 고뇌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매개체. 내가 이 내면적으로 고민이 있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데, 내 그 사랑하는 진심을 안 믿어줘. 그럼 어떻게 해서? 내 가슴에 창을 내서, 내 그 감정을, 진솔한 나의 그 감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해소가 되겠죠. 내가 그게 고민인데, 나의 그 내면적 큰 고민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개체, 그걸 해주는 통로. 그게 바로 창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창? 창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수돌저기, 배목벌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했습니다. 자, 이게 다 구체적인 창의 종류죠. 그래서 구체적 소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여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한 열거법이죠. 열거법. 여러 가지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으니까 열거법이죠. 장도리로 목 닦는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뚝딱 뚝딱 소리를 흉내낸 거죠. 의성어, 음성상징어 이렇게 됩니다.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보자. 아까 우리 이내 가슴에는 뭐였어요? 얘는 B였죠. B, 얘도 A. 이따감, 하는 너무 많이 답답할 때. 자, 이게 화자의 심정이죠. 화자의 심정. 답답할 때면, 여다죠. 열었다, 닫았다. 볼까, 하노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싶구나. 네, 라고 해석되네요. 자,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가 되겠습니다. 사설시조. 자, 이렇게 시조 4편을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 학습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1번 해볼게요. 작품가를 감상하고 내용상 특징과 작품의 주제를 알아보자.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 자, 백이와 숙제는 본래 은나라 고죽국의 왕자였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서로 사양하다가 결국 나라를 떠났답니다. 그 무렵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 신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려고 하였고요.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왜? 왜냐면 인의에 왜 위배되겠습니까? 왜? 신하였죠. 신하였으니까 왕을 역모를 꿈꾼 거죠. 위배되는 것이라 이를 반대하였으나 우왕은 끝내 새 왕조를 일으켰고요.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백야 숙제를 화자가 비판한 이유가 뭐냐? 자, 결국 백야 숙제는 지조를 지키다 죽었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이제는
굳은 절개를 대표하는 대상이었다. 대상이죠. 대상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작품의 화자는 충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대명사인 대기와 숙제, 이제의 지조를 비판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다. 자, 이 이유가 뭔지 적어봐야겠죠. 이는 화자 자신이 이제보다 더 하면 되겠지. 못하지 않다. 더 굳은 지조를 지니어스임을 강조하고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수양대군 와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지주와 절개를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자, 수양사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파악해보고 일과 관련해서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수양사의 의미는 백기의 숙제가 몸을 숨겨 고사를 키워먹던 장소이자 동시에 중의적 의미 세조가 즉위전 하기 전의 군호가 왕자할 때 이름이 수양대군이었죠. 그래서 수양산이라고 얘기한 거죠. 작품의 주제는 세조의 단종 폐위에 대한 비판과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작품 나에 제시된 다음 시어들이 무엇을 형성하는지 생각해보고 화자의 정서와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자. 자, 이화우와 추풍낙엽. 자, 첫 번째,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간적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 다음, 비와 낙엽은 모두 가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리는 님과 화자의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과장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했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게 되는 거죠. 더 슬프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작품 다를 감상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 1번 자연 속의 삶과 속세의 삶을 드러낸 식구를 찾아봐라. 자, 자연 속의 삶을 드러내는 식구 산수가 되겠고요. 다음 띠집이 되겠습니다. 자, 속세의 삶은 그 모론
남들이 되겠죠. 중심 내용은 분수에 맞는 삶이고요. 이수는 보리밥, 나물이 되겠죠. 끝나말. 그 다음, 아, 횟, 끝, 물, 가가 되겠습니다. 속세에서는 그 남은 연남은 일이겠죠. 그 밖에 연남은 일. 그 다음, 인천하는이 자연 속의 삶이면 얘는 삼공이라든지 만승이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자연 속에서 즐기며 만족하는 삶이겠고요. 얘는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을 내용을 참고해서 화자가 지향한 삶은 어떤 것인지 말해봐라. 자, 화자가 지향한 삶은 화자는 속세의 삶이 부럽지 않다고 하며 자연 속의 삶이 자신의 공부에 맞고 세속적 보기 영화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작품 라를 감상하고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 라. 각 장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각 장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초장.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죠. 초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초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초장이 이 첫 번째 줄입니다. 네, 여기가 초장. 그 다음에 중장이고요. 중장이 두 줄인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종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초장은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이고요. 창 내고자 라는 걸 반복하고 있죠. 창 내고자. 자, 두 개죠. 자, 나는 직구를 반복하고 답답한 마음을 사방이 막힌 방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창을 만들겠다. 마치 집을 그 집 방에 창을 내듯이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중장이 좀 길어졌죠. 중장은 창의 종류와 부속품 등을 열거하고 있죠. 열거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사용됐고요. 종장은 창을 여닫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여긴 딱히 표현상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자, 까다를 비교할 때 이 작품에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라가 사설시조라서 좀 다르다 그랬죠. 예. 우리 아까 시기를 쭉 봤었는데 얘는 사설시조인데 언제인지 잘 몰라. 작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17세기고 우리 보통 조선 후기라고 18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해서 사설 시조에 거의 해당하는 거죠. 이때쯤. 그럼 이때의 형식적 특징은 작품 가의 작품들은 각 장이 이 구식 아까 선생님이 장과 구를 설명해 줬죠. 그래서 총 6구로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진 데에 반해 그 형식적 특징이 이 작품은 중장이 길어졌죠.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 길다.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평시조가 지니는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움 대신에 숨가쁜 게 많은 말을 이어 나가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가 느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자, 이제 5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도 다 지워볼게요. 자, 가라는 창작 시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시대의 흐름 속에 변천하는 시조의 양상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자, 가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가, 사대부. 라는 기녀겠죠. 사는 사대부죠, 역시. 윤선도니까요. 라는 작자 미상인데, 부르는데, 아마도 서민이겠죠. 뭐, 장돌이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상류계층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은 굳은 절이와 지조고요. 기녀는 민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사대부는 자연을 벗하고 사는 즐거움이고요. 즐거움. 자, 형식은 평시조고요. 나는 역시 평시조죠. 나는 연시조고요. 나는 사설시조입니다. 자, 학습활동을 다 했네요. 네, 6번은 안 하고요. 자, 감상의 정리 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면은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계유정한때 수양대군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쓴 시조이다. 만구의 절이로 유명한 대기와 숙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절개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굳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양사를 중의적 의미로 이용하여 이 작품이 수양대군에게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후 뿌릴 때는 님과의 이별, 그리움, 재회에 대한 소망을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그려낸 시조이다. 초장과 중장의 이화우와 슈풍낙엽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님과 헤어진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낸과 동시에 하강적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종장의 천리는 님과의 떨어진 공간적 거리감과 함께 이별의 깊이를 심리적 그 거리도 나타내며 안타까움의 정서를 더 심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만행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치라는 그 흥이 가득하다. 저절로 일어나는 흥치다. 라는 뜻으로
작가가 해남 금쇠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살 때 지은 연시조다. 현실적 공간과 대비되는 이상적 공간으로 자연을 설정하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서 한가로움을 누리는 즐거움, 자연 속에서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문투의 표현 없이 우리말의 묘미, 특히 우리 알마초, 슬카지라고 했었죠.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창내고자는 고달픈 삶이나 근심으로 생기는 답답한 마음을 사방이 막힌 방으로 나타내고 자신의 가슴에 창이라도 내서 그 답답함을 풀고 싶다는 기발한 생각이 드러나는 사설시조이다. 이 작품은 구체적이고 친근한 일상적인 사물에 다소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문제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삶의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웃음으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민중들의 건강한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라보면은 평시조고요. 절이적이고 풍자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 중의법, 서리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빼기와 속죄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화자의 굳은 절의를 부각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구성, 초장, 중장, 종장, 평시조, 구성. 자, 첫 번째 가로는 휴양산이고요. 두 번째 여기 구성의 가로는 다짐이겠죠. 자, 핵심 강의. 시어의 중의적 의미. 첫 번째, 빼기와 속죄가 은둔한 중국의 산이자 휴양대군, 바로 세조를 가리키는 것은 휴양산이 되겠습니다. 채미, 그리고 니, 각각 중의적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의 효과. 자, 빼기와 속죄의 지조를 탓한다. 자, 빼기와 속죄는 지조로 이름난 사람인데, 이를 지조로 탓한다는 것은 자기가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인 이와 굿부릴 때를 봅시다. 역시 평시조고요. 자, 감상적, 애상적은 슬프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느껴진다. 자, 님을 그리는 마음이고요.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 이화우와 축풍낙엽을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현대어 풀이. 자, 구성. 봄에 님과 이별했는데, 가을에 또 님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러면 님과의 그 거리감을, 몸도 멀리 있고,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그 거리감을 느끼며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강의, 표현상 특징. 하강적 이미지, 그 다음에 시간의 거리감, 그리고 공간적 거리감. 그래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는 그런 표현상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응입니다. 연시조고요. 자연 친화적이죠. 탈속적이란 말은 바로 탈출한다. 어디? 속세를. 세속을 벗어나서 우리 자연으로 향하는 거죠. 속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적은 그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고요. 뭐를 활용하여 자연 속에 나타난 만족을 강조합니까? 뭐를 사용하여? 여기는 자연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을 나타내는 중심 소재들을 사용하여 자연 속에 나타나는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쳤던 그 중심 소재들 있죠? 그다음 물화일체 바로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죠. 물화일체의 자연 친화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자, 분수가 되겠고요. 첫 번째 가로는. 그리고 네 번째 가로는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머지 나와 있는데 3과 5와 6은 없어요. 없는 거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5수까지는 속세와 대비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었고 마지막 6수는 임금에 대한 감사인데 없죠. 자, 핵심 강의 현대어 풀이 1, 2, 4 현대 풀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와 촉수를 나타내는 그런 소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산수, 띠집, 보리밥 풍담을 바이끈 물가, 인천 한행은 자연이고 그 모르는 남들, 그 밖에 연함은 일, 그 다음 삼공, 만승, 얘네들은 다 속세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자, 제재기간 사설시조고요. 해학적입니다. 웃기다는 거죠. 의지는 내가 뭐뭐 하고자 한다. 의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고요. 해학성이 돋보인다.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했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현대풀이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그 구성, 중장이 많이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열거하고 있죠. 자, 핵심 강의. 시어의 의미, 그리고 참신한 발상. 자, 창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도 있고, 밖을 내다볼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가슴에 창을 내면 그 답답한 마음을 밖으로 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자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그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가슴에 창을 내어서 열고 닫고 싶다는 그런 소망으로 표출하고 있다. 가슴을 꽉꽉 막힌 방에 비유하여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창을 만들겠다는 그런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반복이 있습니다. AA, BA 구조. A가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을 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요. 이 부분은 열거한다, 나열한다는 거. 그래서 무슨 창이라도 만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암돌적이 수돌적이 창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과 그 만드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가슴에 창을 만들어 달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수다스럽고 과장된 표현은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상황을 풀어버리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